영양제를 여러 종류 드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먹어도 간이 괜찮을까? 간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양제로 인해 간이 손상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간이 손상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제 중 어떤 특정 영양제가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영양제를 정량껏 섭취 중인 분들은 딱히 간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일반적인 영양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상담 과정에서 제법 리스크가 있는 영양제를 구매해서 섭취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영양제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영양제를 시도하기를 즐기는 분이라면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제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간 손상을 가장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혈액 검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간 손상을 겪는 많은 분들께서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목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다가 간 수치를 보고 간이 손상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약, 건강식품으로 인한 간 손상은 정말 빠르면 3일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가량 복용을 한 뒤에 손상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영양제나 약을 추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증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 손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은 바로 황달일 것입니다. 간이 손상됨으로써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눈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되는가 하면, 그리고 심한 경우 소변색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황달은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간 손상 증상이에요. 그런데 간이 손상된 모두에게 황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간 손상으로 밝혀진 환자의 절반 정도는 황달이 없는 상태였어요. 황달이 없다고 해서 간이 괜찮구나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전신 쇠약과 피로감입니다. 쇠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로감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진, 예를 들어 누워있는데 고개를 들기 힘들다던가 평소에 쉽게 들던 물건을 잘 들지 못했다던가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쇠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신의 근육에 나타나면 전신 쇠약이 되는 거예요. 급성으로 간이 손상된 사람의 약 절반 정도에게 전신 쇠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로감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피로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잠을 조금 못 잤다던가 하는 수준의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요새 유독 피곤하네 왜 이러지? 정도로 의아하게 느껴지는 피로감이라면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간이 손상되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리는 오심인데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것도 간 손상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피부 증상도 없이 여기저기 간지러운 소양감, 그리고 간이 위치하고 있는 우측 상복부에 불쾌감이나 통증도 간 손상 환자의 약 40%에게서 발견되었고, 더 드물게는 발열, 두통, 피부 발진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 중 몇 가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의심 가는 영양제를 추가한 사실이 있다면 섭취 중인 영양제를 모두 중단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 하에 중단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다른 SNS에서도 이런 내용을 간단히 다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반응이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이 꽤 많은데 간이 안 좋은 건가요?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들보다 간 수치가 더 명확하고 일찍 발견되는 지표예요. 간 수치가 정상이라면 영양제로 인해 간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가 간을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양제를 섭취 중입니다.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집필한 책에도 지금껏 간 손상을 유발한 사례가 있는 성분 리스트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이름들만 봐서는 뭔가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제품들만 주의하면 돼요. 오늘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실제 제품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간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은 바로 헬스 보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나 BCAA,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같은 성분들은 보통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머슬빌더, 아나볼릭 같은 근육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직설적으로 제품 이름에 사용한 보충제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 생소한 허브 성분을 배합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효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체감 효력을 높여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제품에 몰래 첨가하는 거죠. 이게 어디선가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영양제로 인한 간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통계적으로 저런 영양제에 포함된 불법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헬스 보충제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이름 있는 유명한 회사의 것으로 고르고 어떤 생소한 허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성장이나 어떤 아나볼릭 같은 노골적인 표현이 적힌 제품을 피하고 성분의 함량과 효용성이 명확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NSF 스포츠 인증이나 컨슈머랩 같은 곳에서 테스트가 진행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성분은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다양한 식물, 허브 성분이 복합된 영양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헬스 영양제들도 보통 허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는 주로 몰래 첨가해 놓은 스테로이드가 간 손상의 원인이 되었던 거고요. 허브 성분은 사실상 있어 보이는 용도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꼭 스테로이드가 아니더라도 그저 몇 가지 허브가 복합되어 첨가된다는 사실만으로 간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런 성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간 손상 사례가 분명히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성분이 원인이 되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허브에 알칼로이드 성분이 유해할 수준으로 남아 간을 손상시켰을 가능성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족한 정제 기술로 중금속 같은 유해한 이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 배합이 워낙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이 그 함량조차 제대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허브 성분 배합, 즉 허브 블렌드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헬스 보충제나 많은 분들께서 직구에서 섭취하는 다이어트 영양제들은 물론이고 어떤 특정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제품 이름들, 예를 들면 long 포뮬러나 리버 블렌드 같은 느낌의 제품들은 대부분 허브 성분들로 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몇 해외의 멀티비타민에도 여러 종류의 허브 성분이 무더기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허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것은 함량과 그 효용성 그리고 안전성이 불명확한 허브 영양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아슈아간다 같은 허브 성분은 어떤 용량에서 효력이 나타나는지 임상적으로 상당히 잘 검증되어 있고 반대로 얼마나 섭취할 때 몸에 부담이 되는지도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허브 성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상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허브가 대부분이고 물론 어느 포인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정제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안 알려진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성분들이 정확한 용량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영양제에 포함되어 있으니 간 독성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허브가 특히 생소한 이름의 허브까지 함량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배합된 제품은 그냥 거르세요. 자, 그 밖에도 간독성에 보고된 성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들이 어떤 불법 스테로이드나 불확실한 허브로 인한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이었다고 하면 몇몇 성분들은 단일 성분으로서 이게 간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이미 최대한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효력은 나타날 정도의 용량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성분들은 용량만 잘 지켜서 섭취하면 문제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이어트 영양제인 녹차 추출물이나 가르시니아, 그리고 염증 영양제인 커큐민과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항스트레스 어댑토젠 성분 아슈아간다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기대할 수 있는 효력이 영양제 중에 꽤 괜찮은 편인 만큼 저도 종종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간이 안 좋은 분은 피하는 것이 좋고 정해진 용량 범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섭취 중인 영양제가 간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또는 오늘 내용과 별개로 어떤 것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편히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